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영과영사의 대표 국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농촌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걸음 빈집 문제가 해결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과영사의는 농어산촌에 있는 빈집이라는 공간을 유휴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해드리고 또한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농어촌에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총 3가지 콘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빈집은 농촌에 있는 빈집 문제는 어떤가? 그리고 영과영사의에서 말하는 농어촌 빈집이 가지고 있는 이용 가치는 무엇이고 현재 지자체나 민간 주체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 영과영사의의 몇 가지 제안들을 간단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농어촌 빈집의 현황입니다. 농어촌 빈집은 도시에 있는 빈집과는 달리 농어촌 정비법 상의 빈집이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빈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랑 농촌에 있는 빈집을 다른 법을 적용하여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농촌에 있는 빈집들의 현황은 어떨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에 있는 빈집은 55,000호에서 61,000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사실 빈집이라는 문제는 인구 문제랑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특히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농촌의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에 있는 빈집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은 그 집을 직접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빈집은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편의성도 떨어지고 또한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전체 농촌 빈집 중에 활용 가능한 빈집은 도대체 얼마인가 봤을 때 약 30%이고 70%는 철거가 필요한, 그러니까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빈집들이 대략 7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빈집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향후 20년 안에 농촌 노인 인구의 비중에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은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어가고 새로운 주체들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빈집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계속 빈집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면 지역에 있는 빈집의 증가량은 읍 지역보다 2배 정도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상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사회적인 인프라 차이가 큰데요. 제가 저희 영과영사의가 직접 농촌에 가서 농촌의 빈집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은 면 단위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발을 한 번 갈 때마다 농촌의 빈집을 2-3개씩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뿐만 아니라 쉬고 있는 집이라는 지금 형태는 다 갖추고 있고 세간살이도 다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집까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면 단위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수치만으로 봤었던 것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을 때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심각했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저 또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의 빈집이랑 비교했을 때 농촌의 빈집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농촌의 빈집 비율은 도시보다 1.9배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빈집의 반절은 농촌에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비교해서
농촌의 평균 빈집의 증가하는 속도는 3, 4배가 빠릅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농촌의 빈집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어떠한 사인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특히나 저희가 있는 이 전라북도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특히 경상북남도 여기가 빈집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이 중에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이 네 곳이 이 상위 남원시까지요. 네, 상위 20위권 안에 저희 도내 시군이 5곳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농촌의 빈집 문제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연가 영사에는 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5 지역에 선정한 후에 이런 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농촌에 가서 겪었던 문제랑 똑같았거든요.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에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지만 현재 거기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이 있는 자신의 가정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회사도 도시에 있고 자녀의 학교도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안으로 인해서 소유주이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자녀의 집에 혹은 요양병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빈 집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저는 이 경우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주에 있는 색장동이란 마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과수원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어머니 혼자,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 혼자 그 많은 과수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의 집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그러면 과수원이랑 그 집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색장동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그냥 그거를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처럼 빈집의 발생 이유는 너무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었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빈집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사망 후에 새로운 거주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례 조사, 빈집 조사 결과 중에 76%가 이렇게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받거나 상속을 받았으나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두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대한 활용 계획을 그 가족 누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망한 후에 그 집은 빈집이 대부분 되는 경우인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왜 그러면 이 빈집을 팔지 않고 왜 이 빈집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가라는 이유인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모르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으니까 잠깐 가지고 있어보자. 이런 기대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은퇴 후에 다시 돌아올 나의 고향이니까 가지고 있어보자 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임대를 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고 팔고 싶지만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그렇다고 집을 헐고 싶지는 않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빈집 조사 결과에서도 52% 정도의 의견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향후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팔지 않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농촌에 있는 빈집들이 왜 적절한 활용 계획이나 정비 방안들이 나와도 그것들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소유주가 이것에 대한 매매 의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이 나와도 그것이 실행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면 영과 영 사이에서 발견한 농어촌 빈집의 이용 가치, 그리고 지자체랑 민간 주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은 저희 영과 영 사이에서 작년에 빈집 전라북도에 있는 빈집을 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는 총 농촌의 빈집 유형을 3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무너져 가서 쓸 수 없는 집입니다. 이 집은 30년 전에 굉장히 부잣집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농촌의 빈집의 문제죠.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치고 요즘에는 환경적인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꽤 쓸만한 집이지만 한눈에 봐도 멀쩡한 담장과 지붕이 있지만 살지 않는 집입니다. 이런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집은 사실 여기는 신식 구조는 아니지만 신식 구조가 아니어도 신식 구조여도 앞에 말했던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 나의 가족의 삶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마당이 넓은 빈집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분들이 작물을 생산하는 것에 활용하고자 약간의 약속 아닌 약속처럼 여기서 작물 좀 재배할게 이런 식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본인들의 이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쉬고 있는 집인데요. 사실 이 쉬고 있는 집은 아까 농어촌 정비법상 빈집으로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중요한 빈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쉬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실제 전주시 색장동이라는 마을에 있는 빈집인데요. 여기에 할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집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빈집에 쉬고 있는 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세간살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기, 수도, 난방 등등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집들은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들이 미리 망가지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 연결이 된다면 빈집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은 실제로 영과 영 사이에서 작년에 빈집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당시에 찍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사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이런 빈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떠한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가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농촌에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청년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누군가 살 사람을 유입을 위한 유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군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참여 중이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귀농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신 그 기간 동안에 농촌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몇 가지를 미리 알아보세요. 이런 의미로 이런 집을 지원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돕고자 이런 집들을 리모델링한 후에 7년간 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귀농인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임차료를 받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인데요. 이것 또한 빈집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시설, 하드웨어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죠. 이것 또한 농촌 지역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 환경을 악화시킨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입주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 지방 학생, 그 다음에 신혼부부나 장애인 이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소유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누군가에게 주거의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요. 사실 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은 예방이 아니라 이미 빈집이 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여기에 주거의 기능을 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농촌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2천만 원까지 지원 안 하고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라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면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2천만 원 지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으신 빈집 소유자분들께서는 딱 그렇게 반기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간 주체들은 그렇다면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에 있는 다자유라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사실 이 다자유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다자유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숙박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농어촌 민박업의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6개월은 무조건 이 지역에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이 민박업이 농어촌에 있는 정말 그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 사업의 취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으신 분들만으로 농어촌에 있는 빈집은 계속 많아지고 또 농어촌에 있는 민박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다자유와 같은 기업들이 농어촌에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시너지를 나누고 이익을 나누고, 또한 이용하는 주체들에게는 로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모델로서 이런 숙박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다자유 같은 경우는 한번 제재를 받은 이후에 2020년에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거쳐서 지금은 실증 특례로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농어촌에 있는 빈집의 문제를 단순히 농촌으로 귀촌하는 그런 사람들만 뭔가 작물을 재배하고 또 거기서 자연을 즐기고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 관광이나 여행의 목적, 뭔가 이용 주체를 조금 더 넓히는, 저는 그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주도에서 약 7, 8개의 이제 이 민박 같은 형태죠. 이 숙박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최근에는 하나투어랑 업사이클링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두 곳은 그렇게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빈집을 가지고 어떠한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지금은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영과 영사이가 작년에 진행했던 웰컴 투 사이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1박 2일 정도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까운 농촌의 빈집에서 잠시 쉬어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는 취지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기 이 색장동 같은 경우는 전주 한옥마을 기준 차로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농촌 지역이었고, 하지만 이 가까운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빈집도 많았고 쉬고 있는 집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살아보면서 저희가 다양한 것을 제공하진 않았어요. 너희가
청년층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저희는 집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물건이나 또 집에 있는 집기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촌에서의 하루, 농촌에서의 1박 2일을 경험하는 것을 제공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거는 농촌의 집을 시간 단위로 한번 대여를 해봤습니다. 3시간씩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농촌 빈집이라는 프로젝트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한번 이제 전주 시내에 있는 이런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돌렸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진짜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오고 싶다고. 왜냐하면 키즈 카페는 이제 지겨워. 다 똑같이 다 해봤어. 그런데 내가 우리만 쓸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농촌의 빈집을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거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셨으나 3시간씩 이제 리밋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영 사이는 농어촌의 빈집을 나만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에서 사실 특별한 거, 꼭 작물을 수확하거나 꼭 자연에서 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장소만 농촌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빈집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로컬을 조금 더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강화 유니버스라는 팀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1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강화도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들은 거기에서 2일에서 5일 정도 살아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오신 분들과 함께 요가를 한다든지 그냥 트레킹을 한다든지 낙조를 본다든지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로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로컬을 나는 강화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강화도랑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 강화 유니버스에 들어와도 우리는 이웃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로컬에 대한 것을 내가 한번 힘을 내서 가고 며칠만 즐기는 로컬이 아니라 나의 일부, 내 생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로컬을 만들어 나가는 팀입니다.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청년들은 농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로컬을 즐기는 방법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다 각자를 위한 방법이고 또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이 단지 주거만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일도 상관없고 나는 거기서 잠만 자도 되지만 나는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새로운 주체를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잠깐 지나가는 인구이지만 그것의 가치에 공감한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청년 주체와 이제 소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 주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은 이 농촌에 있는 빈집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개인 먼저 보시면 개인은 자신의 취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취향에 따라 산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3040 대한민국 전체 인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까지도 담아내고 그것을 겪을 수 있는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민간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역성을 갖춥니다. 제주도라는 곳의 특성, 그런 것을 바탕으로 숙박업으로 이용했던 그런 사례들까지 이제 재미와 연결과 확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평의와 안정망과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낙후 빈집에 대한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쉬고 있는 낙후되는 빈집으로 만들기 전에 예방하는 정책들이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것을 일본에서 안심 R 주택이라는 인증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는 활용하고 안전한 주택이라는 것을 가이드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저 같은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의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주거를 위한 그 개인들도 조금 더 빨리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보다 더 편리한 농촌 빈집 찾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LX 빈집 플랫폼 공가랑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등록된 빈집 수는 너무 적고, 그리고 제가 그 빈집을 소유주랑 연결을 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어떤 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연결을 해줘야만 연결이 닿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이 개선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빈집의 이용 주체를 조금 더 뾰족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빈집을 그들과 연결을 한다든지, 정주 인구 외에 체류 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정주 인구 외에 체류 인구까지 고려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체들이 조금 더 농촌의 빈집을, 그리고 지역을 재미있고 또한 개인의 소비 트렌드에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빨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가 영사위에서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